오늘은 병해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내려 있는 이곳은 금문도 서도 등대 밑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은 금문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해돔 포인트들이 저기한 배치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치바위 쪽으로 한번 나가보려 했지만은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낚시인들이 배치바위 포인트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이 자리에 한번 꼭 한번 내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인트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자리였기에 오늘은 이곳에 내려서 병해돔 낚시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병해돔 낚시를 한 흔적이 안 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곳에서 내려서 낚시를 해보고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다 하는 결정을 내려서 이곳이 내리지를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자, 희망을 갖고 지금부터 병해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을 만들고 채비를 꾸려봅니다. 병해돔 채비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병해돔 채비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채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해돔 채비를 하면은 목줄지 채비, 발포치, 그리고 소형 막대치, 반유동 채비, 여러 가지 채비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가장 병해돔 채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로찌 채비에 그리고 찌 멈춤봉, 그리고 원줄과 목줄은 직계를 하였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고요. 원줄은 2호, 그리고 목줄은 1.5호 목줄을 묶었고, 바늘은 병해돔 6호 바늘을 묶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한 3m 가량으로 지금은 했습니다. 병해돔이 활성도가 좋고 좀 피어오르고 할 때는 목줄을 조금 짧게 한 2m 가량으로 하는 게 좋지만은 요즘 낚시를 해보면 그렇게 무상을 하는 병해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줄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감이 안 좋다. 크릴이 첫 캐스팅에 그대로 살아 돌아오네. 낚시하기 전에 밑밥을 좀 뿌리두고 병해돔이 조금 자극을 시켜놓고는 채비를 뿌리고 낚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크릴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뱅간하면은 던지면은 잡으라도 뭐시 크릴 미끼를 따먹어야 되는데 낚시를 하면서 잡어가 보이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그런 징조가 되겠죠.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는 잡어가 많다가 갑자기 잡어가 사라지면은 와, 대물 들어왔다 하고 긴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병해돔 낚시만큼은 잡어 속에서 병해돔을 같이 낚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캐스팅에 크릴을 끼워서 던져 넣었지만은 잡어들도 지금은 미끼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것을 보니 조금 오늘 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잡어가 없는 바다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물때는 조금 물때입니다. 조금 물때가 되다 보니 금문도에서도 가장 조류가 물꼬리 빠르다는 등대 저 끝쪽입니다. 끝쪽에서도 지금 본류대가 형성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조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지금은 완전 간조가 된 그런 시점인데요. 만조 시간이 3시 한 반경이 만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물 때는 지금 수온이 굉장히 지금 내려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물이 받치기 시작하면은 어떤 또 수온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낚시를 해보면은 또 들물과 설물 때 이렇게 수온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물 때 지금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봤지만은 잡어 한 마리 지금은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해돔 낚시를 할 때 면사 매듭을 이렇게 하나 묶어서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편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5m 지점에다가 면사 매듭을 하나를 묶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사 매듭을 묶어서 하는 이유는
내 채비가 바닥층까지 내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면사 매듭을 묶어놨습니다. 면사 매듭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수심을 내 채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한 4, 5m 끈을 노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면사 매듭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원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풀어주지 말고 더 이상 흘리지 말고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는 내 채비를 살짝 다시 한번 띄워주고 함으로써 항상 뱅에돔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먹이를 중하층에서 입질을 받더라도 내 미끼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가 있다면 입질 받기가 조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미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된 수심층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눈으로 내가 보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놔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면은 손쉽게 내가 원하는 수심층의 미끼가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견제 동작, 유인 동작도 겸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편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바다에서 반가운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야, 첫 고기가 볼락이 올라옵니다. 볼락도 괜찮은 씨알에 볼락이 와 차와 정말 손이 차기는 찹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늘과 그 지스토퍼가 일직선이 쫙 되게 이렇게 살짝 한번 당겨주면서 그러니까 목줄을 일자형으로 싹 펴놓고 난 뒤에 내 채비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채비를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는 목줄이 조금 불규칙하게 이렇게 내려간다 했을 때는 내려가는 도중에 뱅에돔이 입질을 받으면은 어신 전달을 받지를 못합니다. 목줄을 이렇게 좀 길게 해가지고 낚시를 했을 때만큼은 내 채비를 던지고 난 뒤에는 항상 쫙 이렇게 당겨서는 바늘과 지스토퍼가 일직선이 쫙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고 미끼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라도 뱅에돔이 입질을 받으면은 그냥 어신 전달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채비를 이렇게 투척을 하고 난 뒤에는 살짝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펴준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끌어당겨서 낚시를 해줘야만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왔어. 뭐야? 또 볼락이가. 야, 볼락도 바닥에서. 볼락이 큰 놈이 되다 보니 처음 입질은 또 뱅에돔 같이 입질을 하네. 야, 볼락 씨알 좋다. 요즘은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은 봄이니까 좀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신 분들은 아침 새벽이 되면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다는 것은 바다 수온이 지금 완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등 시즌에 가장 저수온기와 비슷한 그런 수온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낚시를 해보면은 지금 크릴 미끼도 잡잡하고 올라오는 그 볼락들도 냉장고에서 금방 끄잡아낸 듯한 그런 차가움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오늘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오후에 그 수온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줘야만 뱅에돔 얼굴을 보고 갈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저는 뱅에돔 미끼를 크릴로서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릴은 만능의 미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크릴 미끼를 선택을 할 때도
그릴 미끼용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오는 미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낚시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밑밥용 크릴입니다. 밑밥을 비빌 때 어떤 분들은 크릴을 섞지 않고 빵가루만으로도 비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크릴 2장을 넣었습니다. 크릴 2장을 넣고 빵가루 3봉을 넣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활성도가 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크릴을 좀 섞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크릴 미끼용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작은 크릴이, 이렇게 좀 큰 크릴 같으면은 꼬리와 머리를 떼내고 이렇게 많이 낍니다. 바늘만 살짝 감싸듯이 끼지만은, 요렇게 작은 크릴 같은 경우에는 밑밥용으로 나온 작은 크릴은 꼬리와 머리와 이렇게 통째로 요 상태로 이렇게 끼워서 자연스럽게 흘러보냄으로써 더 빠른 입질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끼는 크릴, 밑밥용으로 남아있는 크릴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서 놔두면은 살살 녹으면서 위에 것만 싱싱한 크릴을 이렇게 미끼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운도는 감성돔이 떠난 자리에 뱅에돔과 참돔 그리고 돌돔들이 자리바꿈을 하였지만, 갑자기 떨어진 수온 탓에 저조한 조항을 보여주나 봅니다. 배치바위 부근은 금운도에서도 손꼽히는 뱅에돔 포인트라 기대를 갖고 낚시를 이어갑니다. 뱅에돔 6호 바늘에 살짝 들어갈 만한 크릴 한 마리를 예쁘게 이렇게 꼬리와 머리 채로 끼웠습니다. 끼우고는 밑밥을 내가 낚시하는 자리에 한 2주걱 정도 뿌려두고는 채비를 조금 밑밥이 떨어진 자리보다 조금 멀리 던져서는 채비를 살짝 목줄을 일자형으로 펴준다는 생각을 갖고 끌어당겨서는 밑밥이 흘러가는데 내려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형으로 쫙 이렇게 바로 펴졌어야 바늘부터 그 찌스토바까지 그 상태로 펴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히 목줄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지금은 찌스토파가, 녹색의 찌스토파가 살살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그 뱅에돔이 좀 피어오른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낚싯대를 살짝 요래 들어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겠지요. 자, 뭐 한 마리 왔는데 이거는 또 볼락입니다. 자, 볼락이든 뱅에돔이든 감성돔이든 조금 견제 동작, 유인 동작이라고도 하는데, 살짝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서 미끼를 살짝 움직여 줬을 때 입질을 그냥 시원하게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의 형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낚시에서는 뭐 뱅에돔 낚시부터 모든 낚시에서 필요한 것이 유인 동작, 견제 동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낚인 볼락도 어느 정도 그 녹색의 찌스토파가 싹 내려갈 때 낚싯대를 살짝 떨어질 때 그냥 착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촬영을 하시는 분이 오프닝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뱅에돔 낚시가 아니고 볼락 낚시로 바꿔서 오프닝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뱅에돔은 나오지 않고 뭐 볼락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계속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볼락이다, 볼락. 야, 참 오늘 와, 볼락도 씨알 크다. 와, 이거는 엄청난 씨알이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뱅에돔이 올라오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그 타이밍을 뭐 제가 놓쳐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젖송기 때 막 겨울철에도 낚시를 이렇게 뱅에돔 낚시를 해보면은 입질이 하루 종일 없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뱅에돔이 입질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뱅에돔 입질은 없지만 언젠가는 입질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해봅니다. 또 볼락이다. 볼락입니다. 볼락. 와, 크다. 오늘 반찬거리는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볼락들이. 와. 여수와 녹동에서 들어온 배들은 보통 보면 1시가 넘어가고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철수를 합니다. 저희들도 밥을 먹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밑밥을 계속해서 이렇게 치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볼락들도 피어 올라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낚였습니다. 낚였지만은 밥 먹는 시간 한 30분 정도 밑밥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볼락도 지금은 입질이 없습니다. 아예 잡아 한 마리 없이 막 던지면은 그릴이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듯이 뱅에돔 낚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해서 집어를 해놓고는 뱅에돔이 그냥 활성도가 있고 던지면은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한 잔 끓여 먹는다든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은 참 신기하리만큼 입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한번 피어오르고 활성도가 좋고 입질이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쉬지 않고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밑밥을 뿌려주고 낚시를 해야만 된다.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집어를 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다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되다 보니 막 공휴일이 되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지금 금문도 갯바위에 들어왔지만은 과연 오늘 이 젖송기에서 뱅에돔을 낚고 가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젖송기에서도 뱅에돔을 골라서 낚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뱅에돔 입질은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뱅에돔은 계속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두 번 정도는 피어오른다 하는 그런 믿음감을 갖고 꾸준하게 밑밥을 던져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못하다가 정말 오프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살짝 드는데요. 금문도 볼락 낚시. 또 볼락입니다. 볼락. 이것은 씨알이 좀 자네. 정면에 한 10시 방향에 희미하게 지금 백도가 보입니다. 상백도, 하백도. 정말 이건 또 무슨 배야? 상거리 배인데 꽁치 잡는 배가? 내가 볼 때는 석조망인데
맞네. 뻥치기네. 확신은 없었지만 뻥치기라는 의심을 갖게 되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야, 얘 지금 그 금문등대 앞에 지금 뻥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 척. 예. 지금 배치바위 쪽에는 오늘 선거일이 되다 보니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깃밥을 뿌려놓고 고기들이 이렇게 갯바위 앞쪽에 다 모여 있을 겁니다. 모여 있다 보니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그물을 깔아가지고는 그물로 걷고 있습니다. 금문도 해경배가 지금 뻥치기 의심 선박을 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단속을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과연 불법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조업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의심이 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 해경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V로 두드리는 거 그거는 전통업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안 되고, 그럼 코라든지 다른 것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별다른 그게 없어서 사건을 종결시킨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해경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귀찮게는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신고 정신이죠. 꼭 불법을 보고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불법이 의심이 되면은 먼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해경분들은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뭐가 좀 그 불법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은 신고를 해 주기를 했으면 낚시인들도 한두 번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단속도 강화가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